법무부는 징계위를 다시 연기한 이유로 윤 총장 측에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들었습니다. 직무 배제와 징계를 밀어붙이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말이죠. 그 배경에 뭐가 있을까? 이번 사태를 취재하고 있는 김태훈 기자에게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윤 총장 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이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말입니까? 네,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예. 이 가능성은 한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초 법무부는 강행 의사를 밝히다가 결국 2번 연거푸 연기를 했는데요. 이 표를 그렇죠.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무부가 처음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던 건 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날인 1일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면서 바로 기일 연기 신청을 했고 이 법무부가 받아들이면서 4일인 내일로 처음 연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법무부는 절차적 하자를 없앤다는 논리를 들었지만 이 당연직이 징계위원인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 강행에 반대하며 사표를 내자 허겁지겁 연기를 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고기영 차관이 물러나고 하루 만에 바로 이용구 차관을 임명한 걸 두고 이 강행하려는 뜻인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자, 그런데 왜 또 연기를 했을까요? 네, 또 다른 절차적 흠결 문제가 제기된 것이 또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이 형사소송법을 보면 재판의 첫 공판 기일을 잡을 땐 소환장이 도착한 후 5일 이상의 여유 기간을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의 징계위원회도 재판과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윤 총장 측이 이 조항을 근거로 기일 연기를 신청하자 법무부는 처음에는 기일을 연기할 땐 적용할 규정이 아니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판례집까지 들고 나오고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절차적 공정성을 언급하자 법무부는 오늘 오후에서야 기일을 미뤄줬습니다. 예, 결국 나중에 시비거리를 남기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뿐일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네, 조금 다른 해석도 있긴 있습니다. 이 하나의 가능성인데요. 예. 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법무부가 좀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용구 차관은 당연직입니다. 이 나머지 5명이 문제인데요. 현직 검사 2명을 지정하는 것부터 난항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전임 장관 시절 위촉된 외부 징계위원들도 있는데요. 이들이 징계위 참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비밀리에 징계위를 연다고 해도 결국 이제 알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법무부가 명단 밝히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법무부는 일단은 이 징계위 명단은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도 수차례 이 법무부에 공개 요청을 했는데요.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를 들면서 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추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심재철 검찰국장 등이 만약에 그 자리에 징계위원으로 나온다면 예. 윤 총장 측은 현장에서 즉시 기피 신청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럼 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피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징계위원이 나오거나 예. 그 절차적인 문제는 그 안에서 또다시 토론이 이루어져야 예. 하겠습니다. 예, 징계위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남아 있군요. 좀 지켜보죠. 예, 김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